여러분 놀라셨죠? 오유카우 시청자들께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고 있어요. 이 지역이 불쌍하다 대안이 미안하지만 고소하다로 나뉘어지고 있죠. 사실 정보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본 유출형 시나리오가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저희는 남주를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결혼은 하는 것으로 예측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주인공인 이상 이 비즈니스 결혼은 오래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죠. 그래도 한 가지 찝찝했던 것은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결혼이 종료된 후 돌아온 이 지역을 여자로서 지은호가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기도 해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두 가지 반응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차분히 각각의 반응을 자세히 알아보고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해 볼게요. 결혼 파토의 책임이 정보화 쪽에 있기 때문에 합의금 형태의 보상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이 점도 알아볼게요. 드라마 센스, 구독과 시청 댓글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지역이 불쌍하다는 쪽입니다. 댓글 중에는 이 지역이 어떤 심정으로 이 결혼을 수락했는지 그 누구도 이해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 최고로 불쌍한 남주이다. 더 못 보겠어. 남주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거야. 불쌍하다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정보와 아버지는 진심이었어요. 아들이 없기에 능력 있는 대릴 사위라도 들여서 기업의 경영을 이어가고자 한 것이었고 정보아에게 그럴 만한 남자를 데려오라고 한 것이었죠. 근데 정보아는 고아 출신 용접공과 사랑에 빠졌고 아버지는 이를 용인할 수 없었어요. 멀리 정보아 눈에 띄지 않은 호주로 보내버렸죠. 정보아도 현실을 인정하고 양측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결혼을 성사시켰고 상호 윈윈하기로 한 것인데 정보아가 갑자기 그 남자의 위치를 알게 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식장에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파토가 났으므로 이 지역의 황당함과 수치심을 생각할 때 불쌍하다는 의견인 것이죠. 이 지역이 불쌍하다고 보는 이런 관점은 첫째, 이 지역이 표면적으로는 자기심 분상승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사랑을 버렸다라고 폄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보와 부모님은 생각보다 정중하게 나왔고 2주 후 결혼 날짜를 제시하면서 신혼집과 살림까지 모두 준비 완료했어요. 심지어 신혼여행 후 바로 본부장 보임, 6개월 후 상무 진급까지 약속했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로 조건 중매 결혼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놀라는 이 지역 부모를 배려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것은 무례하거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 정식 제안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조건이면 거절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매 결혼은 오랜 전통이고 현재도 많은 성공 사례가 있어요. 특히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은 현대적인 중매 결혼의 한 형태인 것이죠. 서로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가족 간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합리적인 방식이죠. 정보아도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조건도 좋고 가정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표면적으로는 이 지역의 상황을 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2주라는 기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결정만 하면 나머지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 상호 신뢰만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굳이 오래 끌 필요가 없는 거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도 아니거든요. 둘째는 이 지역이 처한 현실에서 상당한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가 합의에 의한 명확한 성공 시나리오가 생겼기 때문이죠. 즉시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고 신혼여행 후 본부장 포지션과 상무 진급이 기다리는 이런 확실한 계획이 있는데 사랑이 중요하기는 해도 불확실한 사랑에 매달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성공하면 자신도 가족 전체도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정년 퇴직한 아버지, 방황하는 동생, 모든 가족 구성원이 혜택을 받게 되죠. 사실 이 지역은 힘들게 사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제일 욕구였지만 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만 독하게 할 뿐이죠. 지은호를 생각해보면 이 지역의 지은호에 대한 관심이 사랑인지 후배에 대한 애정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은호의 일방적인 대시일 수 있다고 봐요. 지은호와의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이성적으로는 지은호를 선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은호가 사귀자고 했을 때 너는 나와 맞지 않다고 말했죠?
그건 지은호가 자신에게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호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이지혁이 그렇게 돌려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은호는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지혁이 정보화를 선택했다고 오해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 관점을 지지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이 정도 조건이면 나라도 선택하겠어. 본부장의 6개월 후 상무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데? 정부와 부모님도 정중하게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이지혁이 고마워해야 할 상황 아닌가? 이런 결혼이 뭐가 나빠? 조건도 좋고 집안도 좋은데? 지은호랑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텐데. 남자는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어. 감정만으로는 안 돼. 이지혁이 성공하면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는데 개인 감정 때문에 포기하라고? 다음은 고소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지은호의 친구가 한 말인데 많은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일 수 있어요. 불쌍하다는 의견과 대등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러한 관점의 전제는 이지혁이 지은호를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지은호의 지극한 구애를 뿌리치고 돈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배신 행위로 보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확고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정보화 때문에 결혼이 파토났고 온 세상이 조롱하는 듯한 수치심으로 인해 잠적했으니 돈을 쫓다가 사랑도 놓치고 신세를 망쳤으니 고소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결혼의 내용을 보면 이 결혼의 계산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계산적인 접근이었어요. 2주라는 급박한 일정으로 충분한 숙려시간 차단, 신혼집, 살림까지 미리 준비해서 거절할 여지 제거, 본부장, 상무라는 구체적 미끼로 유혹, 이지혁 가족의 놀라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기정사실화. 이것은 정중한 제안이 아니라 거의 강요에 가까운 전략이었어요. 때릴 사위가 필요했던 정보와 집안. 정보와 집안에서 간접적이지만 말했잖아요. 능력 있는 사위가 필요하다고요. 이것은 이지혁을 인격체가 아니라 필요한 도구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지은호는 이지혁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알면서도 사람만을 보고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조건이나 계산 없이 오직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반면 정보화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과 계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차가운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이지혁의 입장에서도 진심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화에서 내 속을 누가 알아? 라고 외치는 이지혁의 모습을 보세요. 그 절규 속에는 지은호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런 진짜 감정을 돈과 지위를 위해 억누르는 것은 이지혁 자신에게도 평생의 불행이 될 수 있어요. 본부장, 상무라는 직책은 분명 좋지만 그것이 평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진정한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하고 힘든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지혁이 나중에 성공하고 경제적 안정을 찾더라도 지은호에 대한 그리움과 만약이라는 생각은 평생 그를 괴롭힐 거예요. 5화를 본 후 이 관점을 지지하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결혼이 제대로 알아보고 해도 잘 살까 말까 하는데 너무 성급했어. 2주? 이게 정상적인 제안이야? 거의 협박 수준인데 제대로 생각할 시간도 안 주네. 본부장, 상무가 뭐 대수야. 사랑 없는 결혼으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못해. 이지혁을 완전히 도구로 보고 있어. 지은호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자를 어디서 또 만나겠어? 이지혁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사랑을 돈 때문에 포기한다니. 이지혁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지 뻔해.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관점이 하나 더 등장해요. 바로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대의 차이입니다. 현실을 보면 많은 여성들이 연애와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연애할 때는 감정 우선 좋아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 결혼할 때는 현실적 조건 고려 집안, 직업, 경제력을 봐야지. 연애는 감정으로, 결혼은 머리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구체적인 예시들. 대학생 때 좋아했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지고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인과 결혼. 첫사랑보다는 집안 배경, 직업 안정성, 경제력을 우선 고려한 선택.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라며 현실적 판단을 우선시. 사회적으로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임. 현명한 선택이야. 여자는 현실적이어야 해.
감정만 따르면 나중에 고생해. 그런데 남자는 왜 순정만 지켜야 할까?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 이 지역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해요. 만약 여성이 똑같은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현명하다, 현실적이다라고 평가받았을 텐데 남성이 하니까 배신자, 물질만 아는 인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현실적 압박은 남성이 더 심함. 가장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경제적 책임에 대한 무거운 압박,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감. 그런데도 남성에게는 순정을 요구하는 이 모순된 상황.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이중잣대. 여성 시청자들의 솔직한 반응 변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점점 현실적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초기 감정적 반응 이지혁이 어떻게 지은호를 버려. 후기 현실적 반응 사실 나라도 고민될 것 같긴 해. 정말 솔직한 고백들. 여자였으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을 텐데 내가 남자 입장이어도 그랬을 것 같아. 왜 남자만 순정을 지켜야 하지? 우리도 연애는 감정으로, 결혼은 현실로 하면서. 남성 시청자들의 현실적 공감. 이지혁 이해된다. 남자는 현실적 책임이 진짜 무거워. 여자들도 똑같이 선택하면서 왜 남자만 비난해? 가장으로서의 부담과 압박을 모르나 봐. 성별 이중잣대가 던지는 사회적 질문들. 1. 성별에 따른 다른 기준이 공정한가? 여성의 현실적 선택은 현명함이고 남성의 현실적 선택은 배신인가? 2. 남성에게만 요구되는 로맨틱한 순정. 드라마나 소설에서 남성은 항상 순정파여야 하고 진정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 하지만 현실에서는 3. 경제적 책임과 감정적 선택의 딜레마.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무거운 경제적 책임감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선택이 과연 그렇게 비난받을 일일까? 이 지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지은호를 좋아하고 있다고 봐요. 그녀의 순수함과 진정성에 깊이 감동받고 있죠.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 자신의 불안정하고 절망적인 상황, 지은호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과 능력의 부족, 사회적으로는 남성으로서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감, 내 속을 누가 알아? 내 진짜 의미. 사화에서 이지혁이 농구를 하며 절규하듯 외친 이 대사는 정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의 속마음을 번역해보면 나도 은호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만을 좇을 수 있어? 현실이 이렇게 가혹하고 절망적인데 어떻게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어? 나의 이런 복잡한 고민과 아픔을 과연 누가 이해해줄 수 있을까? 이지혁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자신의 진짜 마음과 현실적 선택 사이에서 극심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정보화의 입장에서 재평가를 해보면 정보화의 현실은 아버지의 강력한 대릴 사위 요구 압박이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용접공은 결코 아버지가 용납하지 않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결혼이 필수 조건. 자신도 사랑보다는 현실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화도 나름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한 거예요. 능력 있는 파트너 확보를 통한 상호 이익, 감정적 부담 없는 합리적이고 계약적인 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 파트너십. 이처럼 정보화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러나 도저히 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용접공 남자에게로 가고 말았습니다. 정보화의 사랑도 정말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벌딸로서 현명하지 않다 바보 같다고 하겠지만 사랑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결혼 파탄 위자료 50억 원. 한편 이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정보화가 제공했으므로 이지혁과 정보화 간에 결혼 파탄 시 위자료 지급을 위한 합의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보화 부모도 황당하고 수치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이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지혁도 이 시점에서 이것을 스스로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상황이 정리되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지혁이 이것의 집행을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보화도 나중에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강제적으로라도 보상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지혁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가가 던지는 진짜 질문들. 5, 6화 내용을 보니 작가가 단순히 사랑 대 현실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현대 사회의 결혼관에 대한 근본적 질문. 사랑 결혼 대 조건 결혼. 과연 무엇이 더 현명할까? 개인의 행복 대 가족의 안정.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감정적 선택 대 현실적 판단. 어느 것이 더 옳을까? 2.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대의 모순과 부당함. 왜 같은 선택인데 성별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까? 현실적 선택을 할 권리는 성별과 무관하지 않을까? 순정을 지켜야 할 의무는 특정 성별에게만 있는 걸까? 3. 성공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 사회적 성공이 정말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줄까? 사랑 없는 성공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50부작이라는 긴 분량은 이런 복잡하고 깊이 있는 주제들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세밀하게 다루기 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지은호는 나락에 빠진 이지혁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혁을 위로하고 품는 사랑을 보여줄 겁니다. 박성재는 은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지만 은호는 잠시 흔들리는 한은 있어도 지혁을 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은호는 고성희의 알 수 없는 지원으로 일어서고 지혁의 집안까지 일으켜 세울 거예요. 이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구독과 시청, 댓글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